일본 전역에 버려진 집, 무려 900만 채. 거대한 정글처럼 변해버린 폐가들. 사람이 떠난 지방의 빈집들은 이제 야생곰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이 부지 전체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수십 년째 방치된 느낌이네요. 이번에 저는 부자 동네부터 서민 동네까지 도쿄 내 숨은 빈집 곳곳을 걸어봤습니다. 전 지금 인구수가 1,4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 세타가야구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평균 매매가가 1억엔을 넘는 이곳 세타가야구. 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무려 5만 9천여 채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서 한 5분 정도 마을 쪽으로 걸어오니까 으리으리한 맨션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마을 초입은 거의 다 콘크리트, 시멘트 건물이 많네요. 일본의 전통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오래된 연식이 있는 목조주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일본 사람들도 관리가 불편한 목조주택보다는 지진이나 그런 각종 자연재해에도 강하고 관리가 편한 콘크리트로 된 맨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이런 큰 병원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이 무려 90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13.8%, 14채 중 한 채는 빈집이란 얘기죠. 이게 마을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이렇게 비어있는 부지도 있고 위쪽에 저 목조 부분이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낡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동네 분위기 자체가 정말 조용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그런가 이런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네요. 이 세타가야구 부촌 한가운데 이런 비닐하우스랑 밭 같은 게 있네요. 이건 참 이색적인 광경이긴 하네요. ちょっと伺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分かってる。ここの地元の人ですよね。そうですね。最近ニュースで見たら世田谷区とか東京内にも空き家がめっちゃ増えてると聞きました。だけど今回ってみるとめっちゃ古い木造自宅とか見たことないです。木彫の空き家。はい、ここの辺りに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少し行ったところに一軒ありますけれどね。ああ、見つけにくいですね。そうね。やっぱり外観だけだと空き家になって2年3年の間は変化がないからわからない場合が、病気で、お亡くなりになったとか。ああ、子孫がなくて、お金がかなりかかるからね。更地にすると、はい、固定資産税が6倍に高くなる。ああ、聞きました。兄弟間で相続を受けてもね。ああ、韓国もいっぱいあります。空き家あることはあります。事情はわからないけれどもね。 아리가토자이마시타.はい、どうも。 방금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주변에 확실히 빈집들이 곳곳에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진짜 오래됐다. 근데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신축이 지어져 있고, 여기 세타가야구는 구축이랑 신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참 일본 이런 주택가는 정말 골목이 좁아요. 그래서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물을 새로 짓네. 여기 재건축하고 철거하고 하면 돈 진짜 많이 들 텐데. 여기도 한창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세타가야구에서 아키아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편함을 아예 막아놨어요. 정글입니다, 정글. 정원이 아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와, 이거는 거의 뭐 숲인데, 숲? 근데 이 세타가야구가 키아가 실제로는 제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뭐 소유주 상속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던가 아니면 그냥 노인분이 자식이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 그래서 사실상 소유주는 있지만 빈집인 상태, 그런 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도 빈집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 사는 집에 이런 덩크를 방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집 대문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그냥 아예 길 자체가 없습니다. 오지상 스미마센. ちょっと知りたいんです。と言いますか？多分今いない。見ると1階は空き家で2階は人が住みますね。そっちが空き家です。どこですか？そこ。そこ？ここ。あ、これ？この白い。あ、これ空き家ですか？これ空き家。向こうに回るとわかります。あ、なんか見つけにくいです、ここは、세타가야구は。そうです、そうです。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여러분, 여기가 아키아라고 합니다. 나 여기 아키아인 줄 몰랐네. 아, 맞네. 와,
여러분 놀랍겠지만 이게 집 대문이 맞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대문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글로 바뀌었습니다. 여긴 아키아가 아닌가? 평균 주택 매매가 1억엔이 넘는 이 세타가야구 부촌에 이렇게나 아키아가 많다니 실제로 둘러보니까 충격이긴 하네요. 여러분 방금 저기 지나가시는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쪽에서 방금 고양이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관리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맨션들도 보시면 빨래 하나 안 걸려 있고 안에 자세히 보니까 집기라던가 가구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아 이거 전체가 아키아네. 여기 지금 철조망이 쳐진 이 부지 전체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여기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네요. 와 여기는 진짜 밤에 오면 심령 체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사람들 다 사는 고급 주택단지인데 이 주택단지 한가운데 이런 폐허가 있네. 갑자기 비 온다. 일본에 있는 이런 수많은 빈집들은 범죄에 악용이 되기도 하고 지진이나 태풍 그런 자연재해 때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슬럼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병원, 학교 그런 사회적 인프라 시설이 떠나가게 되고 그 공간은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저는 온기가 떠난 빈집들을 뒤로 한 채 그 쓸쓸한 침묵 속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오 도토로다. 예전에 제가 워홀할 때 자주 갔었던 커피숍. 오랜만에 마셔도 먹을만 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는 김에 제가 방금 둘러본 세타가야구가 이렇게나 살기 좋은 부촌 동네인데 왜 이렇게 많은 빈집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땅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세타가야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를 매매를 하려면 최소 수억엔이 들어갑니다. 거의 수십억 원이요. 그런데 3, 40년 된 이런 오래된 목조주택 뭐 이런 집들은 거의 사실상 가치가 0원에 가깝습니다. 신규 구입자가 이 세타가야구에 있는 집을 매매를 하려면 먼저 토지도 사고 그 가치가 0원인 주택을 철거를 하고 그 땅 위에 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철거비, 그 다음에 새로 짓는 비, 그리고 수억엔에 달하는 이 땅값, 이 삼중고를 전부 겪어야지 이 세타가야구에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가야구에 이렇게나 오래된 집들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 부자들의 가치관도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부의 기준이 이와 츠키노 이코다테, 그러니까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그게 부의 기준이었다면 최근에 일본의 부자들은 오히려 다연립, 맨션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만 있는 주택 용지 특례에 관한 법률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주택 용지 특례에 따라서 세금을 6분의 1로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야구에 있는 수많은 빈집의 소유자들은 사실상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세타가야구에는 약 5만 9천 채가 넘는 빈집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온 곳은 아다치구라고 도쿄 23구 중에서 제일 물가와 집세가 저렴한 곳입니다. 아다치구 여기가 옛날 1950년대 여기 도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방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옛날에 뭐 저희도 그랬지만 서울에 모이는 것처럼 도쿄 집중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중심가에 거주를 못하고 아다치구 같이 이런 곳에 목조주택을 지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키타센주역이 최근에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힙한 거리? 그런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원래 아다치구 여기가 도쿄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치안이 안 좋고 더럽고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솔직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키타센주역 주변 여기는 사실 너무 번화가고 여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민들 사는 동네가 나옵니다. 키타센주 이 지역이 아다치구 내에서 제일 발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는 뭐 다른 도쿄 신주쿠, 시부야 그런 데랑 뭐 별 다를 게 없네요. 벌써부터 군데군데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보이긴 하네요. 여기에서 걸어서 10분만 나오면 바로 주택가네. 골목이 근데 진짜 좁네요. 여기는 빈집은 아닌데 특이하긴 하네요. 청포도 난 것 같은데? 이 집도 진짜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데.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지금 제가 돌고 있는 곳이 아라카와강 주변인데요. 여기 아라카와강 주변은 제가 예상을 했던 뭐 그런 엄청나게 오래된 목조주택?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괜찮네. 이 바로 옆에 강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다치구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저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야구 연습에 매진하고 있네요. 아라카와강 건너서 저쪽에 우메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라카와강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봐도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죠. 와, 비주얼 진짜 심각하다. 여기 아다치구도 아까 세타가야구처럼 신축 사이에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는 놀이터인가? 이렇게 일본의 빈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고령 인구는 무려 29.3%입니다. 전 세계로 따지자면 2위 정도의 기록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국가 1위는 몰디브입니다. 그런데 몰디브 여기는 사실 따로 봐야 되는 게, 몰디브 여기가 전 세계 백만장자들의 은퇴 후 휴양지 그런 느낌이어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래된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가치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 몇몇 도시에서는 영엠 부동산이라고 그냥 공짜로 부동산을 넘기는데도 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다치구 여기도 주변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심지어 여기는 그래도 도쿄 23구인데 지방으로 가면 정말 고령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의 소도시에서 더 많은 수의 빈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길고양이들의 천국이네. 주변에 이런 안 쓰는 땅이 많아가지고. 오, 근데 이거 뭐야? 전신주가 마을 한가운데 있네. 여기 보시면 주변에 전부 주택이거든요. 컨테이너 판때기로 집을 지었나? 그리고 제가 지금 아다치구 이 동네 돌면서 느끼는 건데, 주변에 외국인이 진짜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집값이 저렴하니까 그렇겠죠. 지진 한 번 나면 내려앉을 정도로 정말 많이 부식된다. 여기는 또 완전 깨끗한 신축이 지어져 있네. 여기도 빈집 같은데. 스이마센, 저도 우카가 때문에 이 데스까? 고코와 히토 스마나이 데스까? 하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러분, 여기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아키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동네다. 돌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여기서 라멘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딱히 아다치구라고 뭐 크게 저렴하고 그렇진 않네요. 텐초 오스스메, 이거 먹어야겠다. 국물이 진짜 뽀얗네.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일본에 900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왜 이대로 방치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일본은 사유재산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이 방치된 빈집이 소유자가 존재를 한다면 아무리 일본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그 집을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내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상속 후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불명 토지 혹은 주택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비용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일본 정부에서 이런 빈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서 먼저 선철거 후에 소유자에게 후청구하는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일단 행정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후에 소유자한테 그 철거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빈집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센주 아케 보노초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집도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수도 계량기 한번 볼까? 아, 이거 빵이다, 빵. 여러분, 여기도 아키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도심 곳곳에 빈집이 많네. 확실히 아다치구 내에서도 이쪽이 좀 더 오래된 느낌은 있다. 뭔가 놀이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
와, 여기는 딱 봐도 빈집이다. 수십 년째 방치된 느낌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 세타가야부터 전형적인 서민 동네 이곳 아다치구까지 쫙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런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빈집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2025년 기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도 이미 빈집이 150만 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꺼진 뒤 남겨진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당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무거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